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25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16포인트 오르면서 0.5% 상승했고요. 힘차게 올라가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3,300포인트를 드디어 이제 넘었고요. 확실히 이제 고점 부근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점점 이제 바닥을 높여가면서 고점을 갱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수급도 괜찮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이제 합쳐서 7천억씩 이렇게 매수를 한 것 같고, 코스피가 초반에 이제 강하게 올라갈 듯 하면서 조금 이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올라가는 것은 아주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외국인 377억, 기관이 이제 720억을 매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또 이제 이렇게 하락을 크게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대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래도 1000포인트 지키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테이퍼링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19에 대해서 반응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이 델타 바이러스, 그 다음에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까지 나오면서 이 경기 회복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거는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경기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금리 인상도 늦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혼돈의 시장이고요, 사실. 하지만 증시는 코스피 아주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가 다시 이렇게 부각을 받으니 바이오주 혹은 이제 진단키트 종목들이 뜨겁게 이제 관심을 받는 모습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큰데 지금 오늘 수급은 코스피로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전히 이제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죠. 그게 아주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백신을 무력화시키고 다시 한번 대유행 그런 국면이 찾아왔을 때는 또 작년과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는데 그렇게 코로나가 다시 한번 유행을 한다면 지금 금리 인상을커녕 계속해서 돈을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될 거고요. 돈이 계속 풀리니까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뭐 그런 상황도 올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이어질 거니까 웬만하면 이제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진정이 좀 되어야겠지만 너무나도 이제 변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좀 쉽사리 확실하게 긍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촉각을 두고 계속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하락을 해서 1128원이고요. 해외 증시는 모두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 나스닥이 자, 오늘도 이제 선물 지수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증시가 분위기가 확실히 좋아 보이긴 하죠. 네,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뭐 급격하게 늘어나고 막 대유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또 그렇게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계속 치고 나가는데요.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합시다. 코스닥도 지금 바이오주 진단키트 주가 힘을 다시 받는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자,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오늘 100원 상승해서 24,7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시간외 가격은 100원 하락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어제와 크게 다를 바 없이 마무리를 했고, 오늘 장중에 상승이 나온 듯 하면서 다시 하락으로 갔다가 또다시 상승을 했고요. 이 과정을 보더라도 지금 두산중공업이 확실히 횡보 구간에 있다. 하루에도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위아래로 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제 자리를 좀 잡을 것 같고요. 어,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온다면 이 정도 23,000원 정도에서 좀 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21선을 받쳤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제 21선 딛고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 주는 게 좋겠지만 이제 두산 중공업에 대해서 이 횡보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0원까지도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산인프라코아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마지막 거래가 되고 나서 화요일부터 이제 그 뭐죠? 네. 거래 정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 기준 두산중공업의 종가로 인해서 이 두산인프라코아의 그 소액주주나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그 의제 배당을 내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두산중공업의 7월 1일 종가 빼기, 네, 7월 1일에 대한 그 가치 빼기
두산인프라코아의 그 가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산중공업이 7월 1일까지 가격이 조금 상승하지 않는다면 이 세금도 적게 낼 것이기 때문에 크게 그날까지는 상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서 자리를 좀 잡고 이렇게 계속 아래 위로 횡보를 좀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거고요. 그다음에 7월 21일부터 해서 신주 상장이 6천만 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야금야금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상증자죠. 유상증자 그 과정을 소화 과정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신주가 발행되기 전에 유상증자 가격 상승을 위해서 이렇게 올렸고요. 그 이후에 발행되고 나서 소화하는 과정을 이렇게 몇 개월 동안 거쳤고, 결국에는 이 큰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강한 흐름이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약간 뭐 합병가액 맞추기식으로 이제 원자력 이 이슈가 부각되면서 확실히 이제 급등을 좀 했는데요. 지금 이제 좀 자리를 잡으면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지금 뭐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원자력 관련 뉴스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 관련 뉴스들이 도배가 되고 있고요. 지금 원자력이 뜨겁게 이제 미국과 한국의 그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잠시 관심을 좀 받았었는데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원자력 관련해서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올해 안에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급등을 이렇게 N자로 하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횡보를 하는 기간을 가진다. 그래서 사실 가장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이 올해는 횡보 구간을 끝낸다면 이제 대부분 이렇게 241선 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을 했던 그런 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241선에 천천히 올라갈 건데요. 그런 이 과정을 어떻게 이 두산중공업의 세력들이 메워갈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저는 횡보 혹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1선이 올라왔을 때쯤 한 요 정도 2만원 정도, 18,000원 정도에서 2만원, 22,000원 정도까지 그 정도 밴드를 두고 이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섣불리 매수를 했다가는 좀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 투자자분들은 지금 길게 가져가시면 좋고요. 단기 투자자분들은 매수를 하기보다는 확실한 자리가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보시면 금융투자가 이제 두산중공업을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두산인프라코아를 많이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금융투자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40만 주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도한 양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매수를 좀 했는데 확실히 이제 크게 뭔가 매도를 하면서 크게 움직이는 세력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할 것 같고요. 이제 신주가 발행되기 전후로 해서 두산중공업이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지. 자, 그래서 사실 두산중공업이 원자력 소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상풍력과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와 같은 그런 소스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신주가 풀리더라도 그런 해상풍력 수주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우디의 그런 해수 담화 플랜트 그런 큰 뉴스들 있죠. 그런 뉴스가 또 터져준다면 그래도 자리를 좀 잡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하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때와 같은 강한 흐름을 나오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크게 볼 거 없이 넘어가고 공매도 잔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확인해 보면 1420만 주로 이렇게 잔고가 잡혔고요. 잔고가 이제 점점점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전에는 1700만 주 가까이 찍고 피크를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자,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잔고가 계속 줄지 않고 늘어난다는 것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공매도 잔고로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오늘 거래량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140만 주고요. 전체 거래량의 거의 20% 가까이가 공매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저는 단기간에 급등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공매도 잔고를 소화하는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주가가 횡보 혹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크게 이제 볼 거 없이 오늘은 소식 없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대차잔고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대차잔고 한번 확인해 보면
상세 어딨죠? 여기 있네요. 자, 추정이 이제 42만 주 매수해서 또 마지막에 이렇게 매도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66만 주 매도 나왔고요. 외국인 보유율은 6.8%대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 공매도 잔고라든지 여러 데이터들이 사실 좋지 않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도 6,170만 주로 또 증가를 이렇게 해버렸고요. 이제 두산중공업의 이런 흐름들이 조금은 이제 하방으로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데이터들이.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바닥선을 다지고 지켜줘야 될 텐데요. 그게 이제 마지막 기점이 저는 23,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23,000원이 깨진다면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두산중공업 여기서 마치겠고요. 차주에는 이제 두산인프라코아가 거래가 정지가 되고 그 7월 1일 이후에는 이제 두산중공업 흐름이 어떻게 될지, 이전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의 그 합병 얘기를 하면서 HSD 엔진이죠. 두산 엔진의 이제 인적 분할되고 분할 흡수 합병될 때 그 흐름을 제가 짚어드렸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신주가 이죠. 두산 인프라코 아니 두산 엔진이 정지가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어느 고점을 찍고 횡보하는 구간에 있어서, 자 과연 이제 두산 인프라코아가 거래가 정지되는 그런 구간에서 이 추가로 하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 횡보를 이어갈 것인지 거기에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 투자자분들은 뭐 잠깐 이 물량을 좀 끊었다가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꾸준히 들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이런 확실한 기점, 네, 이런 확실한 기점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산중공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